은행의 주 수입원은 무엇일까요? 은행은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수익, 자신들이 예대 마진이라고 명명한 국적도 알 수 없는 용어가 돈을 벌어준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예금은 누가 하고 대출은 누가 할까요? 예금이나 대출 모두 일반인과 기업이 하지만 예금은 일반인 대부분이 하고 대출은 소수의 기업이 합니다. 일반인 중에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사람은 대개 빌린 돈을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딘가에 투자하기 위해 빌립니다. 그러니 대출하는 일반인은 대출 목적이 기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일반인의 예금을 모아 기업에 대출하는 착한 일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은행이 일반인의 예금을 모아 기업에 대출하는 착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일반인의 돈을 모아서 일반인에게 대출하는 일에 파묻힌 지 오래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같은 돈을 주면서도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나마 돈이 없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돈 많은 사람에게는 제발 돈을 빌려가라고 아우성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는 담보도 필요 없고 이자도 아주 싸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이나 작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돈은 오로지 부자와 대기업의 것입니다. 은행의 역사는 곧 상업의 역사입니다. 기원전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는 재산의 기탁, 운용, 이자에 관한 규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근세은행의 출발점은 17세기 영국에서 상업거래가 활발해진 후 출현한 골드스미스라는 귀금속 보관업을 하는 금장입니다. 금장은 말 그대로 금으로 세공하는 일로 금공을 뜻합니다. 금장이 금을 다루는 일을 했으므로 상인들은 예금하듯 금장에 귀금속을 맡기고 골드스미스 노트라는 예탁증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골드스미스 노트는 예탁증서의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점차 실물처럼 거래됐습니다. 금장에 가서 다시 귀금속을 찾아 거래하고 귀금속을 맡기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만 있다면 예탁증서를 거래하는 것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골드스미스 노트는 약속 어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장은 어땠을까요? 귀금속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더라도 실제로 움직이는 귀금속은 겨우 예탁 물량의 10%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은행의 지급준비율 10%도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자 금장은 자신들이 받아 보관하고 있는 귀금속을 근거로 귀금속의 90%에 해당하는 골드스미스 노트를 직접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금장은 지금의 은행처럼 신용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은행이 과거 골드스미스보다 나아진 것은 무엇인가요? 과거의 귀금속을 예탁하거나 찾기 위해 긴 줄을 서는 것을 대신해 오늘날 번호표를 뽑고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변한 걸까요? 과거의 상업에 종사하는 고객이 일해야 하는 낮에만 금장이 영업하는 대신에 오늘날 대부분 고객이 직장에서 일하는 4시면 은행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변한 것일까요? 과거의 귀금속 예탁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직접 골드스미스 노트를 유통해 이자를 받는 대신에 오늘날 해외 투자 상품을 팔면서 펀드 수수료를 챙기고 환전상 노릇까지 하는 것이 변한 것일까요? 과거에 돈 많은 상인이나 다른 금장에만 골드스미스 노트를 유통하는 대신에 오늘날 부자나 대기업에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변한 것일까요? 은행은 지난 수백 년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은행들은 카카오뱅크의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는 욜로라이프를 외치는 젊은 층을 열광하게 합니다. 26주에 끝내는 적금 상품은 1,000원으로 시작해 1,000원씩 매주 증가해 26주인 마지막 주에는 26,000원을 적금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2,000원으로 시작해 2,000원씩 증가하거나 5,000원이나
만원 상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적금의 이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적금으로 전자제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연인에게 줄 생일 선물을 준비합니다. 동호회나 동창회에서 개설하는 모임 통장은 같이 모으고 같이 보고 같이 사용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설립 2년 만인 2019년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 가장 고객이 많은 KB국민은행 고객 수의 3분의 1이 됐습니다. 총 자산 규모도 3조 원의 K뱅크, 6조 원의 제주은행, 17조 원의 전북은행을 앞질렀습니다.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전용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카카오뱅크는 인기가 높습니다. 카카오톡 친구에게는 간단하게 송금할 수 있고 시중은행으로도 카카오톡에서 바로 송금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하는 예금, 대출, 송금이 원래 은행이 해야 했을 일입니다. 은행은 고객의 절제된 소비와 자산 증식, 신생기업의 투자 지원, 가계생활 지원이 사명이자 본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대 은행들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파이낸셜 뉴스가 주최한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했던 세계적인 금융혁신가 브레킹 박사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던 은행이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은행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할 일이 아니라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한다. 대한민국 은행들은 겨우 지점에서 자유로워진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현하자 야단법석이지만 실제로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변화를 거부한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 은행이 믿는 대기업은 과연 안전할까요? 특히 지금처럼 혁신과 융합의 속도조차 헤아릴 수 없는 시기에 과거처럼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은행의 미래를 보장받는 일일까요? 그리고 만약 대기업이 무너지면 은행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9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 당시를 생각해보면 대기업이 무너질 때 은행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은행은 항상 돈을 남기는 일을 하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20대나 30대인 사람은 이런 은행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동아은행, 충청은행. 이들은 외환위기 당시 IMF 관리체제에서 자본 잠식으로 퇴출당했습니다. 상업은행, 한일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 주택은행, 장기신용은행, 평화은행은 구조조정으로 다른 은행에 합병됐습니다. 충북은행과 강원은행은 조흥은행에 인수된 후 신한은행에 합병됐고 제일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은 외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외환은행은 충청은행을 흡수한 하나은행에 2012년에 인수됐고 우리은행은 2022년이 되어야 민영화를 이뤄 IMF 체제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원금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빌려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려준 원금을 못 받으면 생존할 수 없죠. 외환위기 당시 은행들은 생존을 위협받게 되자 이상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원금을 받으려면 아주 극소수의 대기업에만 돈을 빌려주거나 개인에게는 빌려주는 돈보다 훨씬 큰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는 깨우침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스타트업에는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 대출도 철저하게 담보대출로 제한하고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개인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돈을 버는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은행이 돈을 빌려준 대기업은 새로운 혁신을 앞세운 스타트업에 의해 점점 해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5년치, 10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던 조선업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해운업은 어떤가요?
자동차 수출량은 10년 동안 거의 100만 대나 줄어 멕시코에도 뒤졌습니다. 은행 자체도 새로운 금융에 의해 조금씩 해체되고 대체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갈 이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행을 입출금 위주로 활용하는 사람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된 걸 은행만 모릅니다. 이제 인터넷 은행도 새로운 금융에 가세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무점포가 무기입니다. 무점포라는 말은 커다란 간판을 걸고 비싼 위치에 있는 은행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점포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점포가 없으니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 안에서 일할 사람도 줄어듭니다. 선택은 고객이 하면 됩니다. 당신이라면 점포를 가진 은행에 가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것인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훨씬 저렴하게 돈을 빌릴 것인가요?